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관들이 코인 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이 최초로 발의가 됐습니다. 이건 저는 14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투자를 어쨌든 행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는구나. 정말 좀 감개무량합니다. 어찌됐건 ETF도 투자 대상에 비트이더 같은 거 이제 포함을 시켜서 기관도 투자를 하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언젠가 대부분 코인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코인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중요한 건 얼마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몇 개나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계속 얘기 드립니다. 자, 트럼프 내부자 추정 주서가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숏 포지션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50배 레버리지로 1,500만 달러 210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추정 주소지 100% 증명이 된 건 아직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이제는 오를 것이다, 그건 누구도 모르고요. 비투하신 분들, 영끌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들고 있으면 안 팔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을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작태, 추행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무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C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물,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선물에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84,400달러였는데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한 83,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지금 선물 간의 이런 지금 가격 간의 갭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안 쉬는데요. 이 CM이라고 하는 건 실은 쉬는 날이 있잖아요. 주말에 쉽니다. 그러면 주말 사이에 이런 갭이 실제로 나타나죠. 시간이 지나면 이 갭이 어떻게 될까요? 메꿔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내부자 추정 주서가 숏을 하고 롱을 하고 뭘 발표를 하고 밈코인을 했다가 이거는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이거는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차익 거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CME 선물. 예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장기적, 존보적이 44%, 56%더 많은 56%가 뭐였다? 단타 비투족이었다. 제가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넣고 현물 비트코인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롱이다. 현물 매수 숏이다. 동시에 걸면요. 그 사이에 있는 차익분을 냠냠 맛있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예전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몸집이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앞으로 계속 뭐가 나올 수 있다? 디스코 팡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차익만 크면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열기가 너무 커지거나 냉기가 너무 커질 때 항상 이것을 중간에 차익 거래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 뜨거움과 이 냉탕과 온탕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피터 린치 책을 요즘 보다가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이 사람은 마젤란 펀드도 운영을 했었고 채권도 투자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채권보다는 당연히 주식 쪽에 그 펀드를 본인이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팝니다. 주식형 펀드에 가급적 많은 돈을 투자하라. 금융소득이 필요한 경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주를 보유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가끔씩 주식을 팔아서 충당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를 따복따복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길이다. 미국 주식을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뭐 엄청난 수익을 그리고 앞으로도 거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미국 주식이고요. 이게 실은 그 계속 연준에서 돈 찍어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요, 제가 그 코인 버전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적용을 하는데 대신에 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들었냐? 이더리움이다, 뭐 솔라나다, 뭐 카르다노다 이런 견실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나을 것이다. 채권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은행에 예금 적금 들어놓은 이자 혹은 부동산으로 받는 월세, 부동산 월세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 이걸 한번 시나리오 플래닝을 이제 해보거든요. 뭐 오피스텔이다, 서울에 뭐 이렇게 작은 아파트 같은 걸 사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이제 월세 놓고 근데 세금 내고 뭐 취등록세 내고 보유세 내고 뭐 종합부동산세 내고 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더리움, 솔라나, 뭐 업비트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그거 이제 갖다가 쓰시면 되고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 시세 상승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크겠죠. 이런 것보다 POS 체인 사서 묵혀두는 게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락장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세상 계속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락장은 엄청나게 또 떨어질 겁니다. 뭐 지금은 전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상승장 중에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 되면 하락장이 무서우니까 단기 급등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팍팍 튀고 나오면 그때그때 잘 팔아서 필요한데 현금으로 잘 활용하시길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래들이 최근에 일주일간 1억 개의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을 팔았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온체인 데이터니까 이게 사실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카르다노, 에이다를 시원하게 팔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카르다노가 안 좋아서 팔았던 게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지금도 보고 앞으로도 뭐 세력들이 콕 집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70%는 저는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건 저만의 기준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뭐 스윙 트레이드다 뭐 단기 급등 익절 이거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거의 초기 한 7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기만 했었던 거죠. 근데 왜 제가 지금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존버도 하면서 지금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한번 그냥 시원하게 팔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단기 급등 시 일부 익절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냐. 코인이라고 하는 게요.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변동성이 커도 너무 커요. 최근에 특히 뭐 작년 12월에 오신 분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11년이 넘어가니 저만의 익절할 수 있는 방식, 성공할 수 있는 공식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누구는 뭐 업비트다 예전 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 한 번씩 막 솟을 때 그때 이제 뭐 파시는 분도 제가 봤고 이건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는 뭐 이게 이제 사파라는 것도 두렵고 뭐 무섭다 모르겠다 이러시면 그냥 기존대로 바이 더 딥 하시다고 존버를 하시다가 좀 기다리셨다가 언젠가 그 날이 오거든요. 그때 팔고 떠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바이비트 해킹했던 북한이요. 졸지에 세계 3대 비트코인 보유국에 올라섭니다. 대략 한 13,562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탈취했던 이더리움을 지금 다 뭘로 바꿨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다 바꿨네요. 뭐 엘살바도르, 부탄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많고요. 북한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많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는 이제 해적들이 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뭐 대표적인 게 금이나 은이 되겠죠. 아니면
지금은 해커들이 가장 진짜 돈이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돈이거든요. 그 지금 이더를 뭘로 바꿨습니까? 비트로 바꿔버립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돈인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금 의사, 뭐 의치대를 많이 가죠. 뭐 판검사 뭐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뭐가 되냐? 실제로 해커가 된답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월스트리트에 진출하죠. 돈을 가장 많이 주니까. 유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음악이다, 미술이다, 역사다, 철학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 뭐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브라질의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2억 1천만 명 정도 합니다. 이게 뭐 2019년, 23년 기준이긴 하죠. 미국이 3억 3천만 명, 브라질의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이 브라질에서 암호화폐로 직장인들 급여로 수령할 수 있다. 몇 퍼센트? 최대 50%까지 너가 이거 원한다면 급여 내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암호화폐, 이 비트입니까? 암호화폐입니까? 암호화폐네요. 그러면 뭐 이더리움이다. 뭐 또 다른 어떤 코인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만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위해서 급여의 나머지 50%는 반드시 브라질의 헤알화로 받는다. 그러니까 난 100% 그냥 다 뭐 비트로 주세요, 이더로 주세요 하면 이제 뭐 헤알화 사람들이 브라질 이거 안 쓰니까 이제 반반 섞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법이 물론 발의가 됐는데 우리나라다 뭐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소위 말하는 뭐 금융 어찌 보면 선진국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게 무슨 법이야라고 시큰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터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이 중남미나 뭐 동남아시아나 돈을 찍어도 너무 찍어요. 여기에서 이 지금 급여의 50%를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전에 보면 뭐 중남미에서 파견직으로 가셔서 뭐 해외 근무하셨던 분이나 중남미, 이제 브라질이다, 아르헨티나다, 뭐 중남미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현지인들도 월급을 회사에서 받자마자 바로 마트로 간답니다. 이거 물건으로 다 바꿔놔야 된대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중앙은행에서 그 돈을 너무 찍어도 너무 찍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여의 최대 50%가 이제 코인으로 받으면 저는 이게 직장인들 사이에서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브라질판 400일 연금 저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브라질에는 비트 이더리움 ETF가 존재합니다. 아서 헤이즈 있죠.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25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근데 로직이 항상 이 친구가 뭐 튼튼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 가격 조정 비트코인 받았던 게 일시적인 유동성의 압박이다. 조금 분위기 전환되면 올해 말에 25만 달러. 거의 뭐 한 4억 언저리까지 3억 중후반까지 갈 수 있겠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 저도 이걸 사실 느꼈거든요. 너희들 이러면 금리 안 내리면 지금 주식시장 폭락간다. 니들이 책임지는 거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금리 좋은 말 나올 때 내려라 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실 은근히 압박하는 거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자, 이걸 봤을 때 비트가 주식보다 먼저 바닥을 찍을 것 같다. 뭐 고점 대비 대략 30% 비트코인이 하락했는데 강세장에서는 매우 정상적이다. 중요한 것은 뭐 단기적인 게 아니고 유동성이 언제 얼마나 회복되느냐다. 아직도 미국 연준에서 QT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유동성이 살아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시작하는 거지. 지금 뭐 아직 이 유동성의 차이를 뭐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그런데 더 쪼그라들었죠. 사실은 연준은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정치 중립성이라는 것을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뭐 정치인이 압력 넣는다고 금리를 올리고 내릴 수가 실은 없는 겁니다. 트럼프도 이걸 알아요. 손이 잘 안 닿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반강제 협박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다? 금리 인하 약 달러라고 계속 수십 번 반복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를 하고 강달러가 되고 고금리가 됐고 온갖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가 뭐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서. 동시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기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빨리 이거 전쟁 끝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자, 셰일가스 뭐 생산 왜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을 많이 하라고 하고 오펙 중동의 석유 기구에게 너희들 증산해 압력 엄청 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가는 낮춰놓고 그 다음에 금리 내리고 돈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기다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전 봐요. 근데 불신자들 헛소리 하지 말아라.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는 이런 분들은 굳이 뭐 코인 시장 들어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안 맞는 게 있다라는 점을 다시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번 시간이었나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디지털 달러 점점 패권이 강화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지니어스 액트는 이미 가결이 됐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화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른 나라의 화폐가 죽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계 잡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이 이코노미스트의 대주주가 누구냐 찾아보면요. 아그넬리라고 하는 이탈리안의 비즈니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실제 대주주입니다. 이 두 개의 패밀리를 합치면요. 지분이 70%가 넘어갑니다. 이 둘이 이코노미스트에 여러 가지 그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거겠죠. 미국의 타임즈가 있다면 영국에는 이코노미스트 이 경제 잡지입니다. 매거진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로스차일드 이 가문은 뭐 뿌리 깊잖아요. 유대계 그 뭐 5형제 있어서 뭐 영국이다 프랑스다 뭐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의 그 소위 말하는 세력이었죠. 그 유대계 금융 가문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 미국에는 록펠러 또 재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력들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을 실제 그럴 권한과 힘이 있다면요.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선호합니다. 슬쩍슬쩍 내가 이런 식으로 할 거야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 힘자랑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그 언젠가 보셨죠? 피닉스죠. 불사조인데 보니까 밑에 온갖 화폐 이게 달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엔화다 뭐 저기 뭐 마르크화다 뭐 위안화다 다 불타서 없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영어로 세계 단일 화폐를 준비하라.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뭐 이코노미스트 표지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죠. 트럼프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8일자인데요. 이번에 이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돈은 이전과 다르게 달러만 있습니다. 근데 종이 달러죠. 근데 지금 양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한 손에는 휘발유통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불에 찌직직 타고 있는 종이 달러입니다. 여기에 휘발유 부어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돈이 다 불타서 없어지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은 종이 달러를 이제는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종이 돈이 없어지면 이제 뭘로 넘어갈까요? 달러가 다 죽을까요? 그들의 전략은 디지털 달러입니다. 디지털 달러가 뭡니까?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게 CBDC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무슨 시대다?
디지털 달러의 시대인 거죠. 혹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피델리티 기억나시죠? 비트코인이 10년 내, 이때가 21년 8월 달이거든요. 요때 당시 10년 내면 뭐 2031년까지 100만 달러, 뭐 비트코인 14억 정도 갈 것이다. 근데 이걸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31년에 비트코인 제가 그냥 10억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뭐 지금부터 뭐 5년, 6년 후에 10억 당연히 갑니다. 20억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2031년에서 2035년 몇 년 후입니까? 4년 후죠. 4년 후. 그러니까 10억이 4년 후에 20억이 된다, 30억이 된다, 이제 50억, 100억.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4년 후에 지금 얼마가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1000억이 넘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년 만에 비트코인 몇 배 간다? 100배 간다. 지금으로 치면 1000배인 거죠. 그러면 31년과 35년, 이 4년 사이에 어떻게 비트코인이 100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피델리티는 왜 이런 예측을 했을까요? 피델리티는 참고로 그 블랙락, 뱅가드 다음에 탑3 자산 운용사입니다.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랑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탑3, 탑4입니다. 유대계 금융자본 뭐 잘 알려져 있죠. 참고로 2014년부터 비트를 채굴 했고요. 나중에는 이더리움도 채굴 했습니다. 근데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했어요. 이 친구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예전부터 알았을 거라고 전 추정을 합니다. 크립토 세상, 비트, 이더리움, 세상이 펼쳐질 것을 2014년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31년에 비트코인 10억, 불과 4년 후에 1000억? 여기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USDC다, USDT다, 뭐 발행량 많아졌죠. 미국 국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 세상에 도래했습니까? 많이 찍은 건 사실인데요. 아직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전 세계로 펴져서 사람들이 실제 뭐 저 중남미는 쓰죠. 동남아도 쓰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CBDC는 본격적인 세상에 도래했습니까? 솔직히 아직 시작도 못했죠. CBDC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지금 활발하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점점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실험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솔직히 좀 더 앞서가고 있죠. 근데 2020년에서 2021년도 동의 달러를 수명이 끝났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많이 찍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무제한 찍었습니다. 그러면 31년에서 35년 정확히 제가 뭐 타이밍이다 이건 저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 디지털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뭐 이전에 뭐 2008년도도 많이 찍었다 했는데 2020년은 정말 묻고 더블로 갔잖아요. 2030년도에 얼마나 더 많이 찍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그때 무제한에 무제한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을 달러로 1000만 달러, 심지어 1억 달러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가 폭락하면 그러니까 그냥 달러를 무제한 어마어마하게 찍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이 수량 제한이 있는 초우량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달러가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면 상대적인 가치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왜요? 돈 찍으려면 뭐 필요합니까? 미 국채 담보로 받아놓고 사고 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국채 근데 수요 누가 살려고 합니까? 일본도 중국도 지금 다 네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러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처부터 늘려줘야겠죠.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RWA요? 자산 토크나 이거 뭐부터 판다고요? 미 국채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담보든 뭐든 미 국채 담보를 확 수요처를 당겨 놓고 그 위에 뭐를 무제한 찍는다? 디지털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폭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저는 이제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CBDC 극혐이에요. 뭐 지금 트럼프도 CBDC 폐지하겠다. 근데 유럽에서도 그 유럽 프라이버시에 얼마나 민감한 국가인지 아십니까? 특히 프랑스. 유혈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CBDC 디지털 유로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입니다.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기억나시죠? 전 IMF 총재. 지금은 CBDC 다 싫어요. 근데 제2의 코로나가 만약에 또 발생을 한다면 그때 가서는 CBDC 진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자꾸 준다는데 지원금을 주고 기본소득세 준다는데 그거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을 뭐 여러 가지 정의하는 말이 있지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저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의 받고 돈 찍었습니까? 연준에서 국민들 동의 받고 머니 프린터 돌렸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은 더 휴지가 되는 거죠. 자산가만 더 큰 이제 그 상대적으로 부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돈을 찍기에는 국민들의 눈이 너무 싫은 거죠. 그 따가운 눈총 받기가 싫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이걸 이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찍는 게 아니고 많이 찍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금리를 제로로 맞추고 거의 한 10여 년간 무제한, 이때도 무제한이란 그 헬리콥터 그 벤 버냉키였습니까? 그때도 돈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2020년도 그 코로나 때 극도의 패닉, 전 세계가 지금 뭐 아수라장 됐잖아요. 그때 내가 돈을 찍어서 너를 구해주겠다. 그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시즌 2가 나오면 극도의 또 패닉이 나오겠죠. 돈을 내가 더 찍어서 구해줄게. 꼭 IMF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봤을 때 생각나십니까? 지금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가 이거 지금 빗장을 아예 그냥 열어버렸죠. 그럼 전 세계가 원화보다 위안화보다 루블화보다 저 중남미 무슨 해화라 이런 거 싫고 다 달러로 달려가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건 뭐 자산 가건 누가 됐건 이거 지금 다 갖도록 해놓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CBDC를 나중에 무제한 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처음 그 불사조 피닉스 보셨던 전 세계 모든 화폐는 휴지가 되는 거예요. 왜? 달러의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달러가 세고 원화가 지금 약세 있죠. 근데 달러를 무제한 찍으면 원화는 더 휴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중산층, 서민, 뭐 봉급 생활자,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부가 이거 우리가 뭐 원화로 연금을 받잖아요. 우리가 뭐 비트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활 수준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인공지능, 로봇, 뭐 자율주행, 6G 자 이런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저기 뭐 한 5년 바깥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댑션 페이스가 곧 있으면 오잖아요. 취업이 잘 될까요? 지금도 젊은 뭐 청년들 맨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점점 더 많이 뽑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극도로 제한적인 분야에 한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디스토피안적 얘기를 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껏 찍어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우량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모아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우량 자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죠. 수량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건 어떻게 보면 재밌는 예측인데 올해 밈코인 등 엄청난 알트코인의 저는 펌핑이 당연히 다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걸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살까요? 알트코인을 많이 살까요? 당연히 알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트 사봤자 인생 안 바뀌니까. 시드가 얼마 안 되니까. 가장 빠르게 돈 벌고 싶으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그게 뭐 다 잘못됐다 보진 않아요. 그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밈코인 지금 뭐 지금 다 죽었다 끝났다 쓰레기 코인 됐지 않습니까? 저는 세력들이 이걸 리브라, 뭐 아르헨티나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 제대로 밑장 빼는 걸 전 세계에 브로드캐스팅 했죠. 이거 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합니까? 밈코인 끝났어. 다 죽었어. 라고 그렇게 믿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테라루나 FTX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다? 밈코인 쪽에서 지금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려면 이게 진짜 그렇게 사기면요. 제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 심지어 우리나라 업비트, 빗썸 같은 데도 그들의 미국에서 만든 수많은 밈코인들이 다 상장이 돼 있어요. 뭐 언제는 뭐 저기 뭐 알고랜드다, 뭐 카르다노다, 솔라나다 다 미등록 증권이라고 SEC가 고소했잖아요. 근데 밈코인은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사기고 도박이고 다단계 아닙니까? 이 밈코인들을 무슨 제가 동물농장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이 동물농장 다 됐어요. 뭐 하마코인, 닭코인, 뭐 개코인, 고양이코인, 염소코인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느 정도 확신하는데 나중에 밈코인 폭등이 나오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으십니까? 삽니다. 지금 XRP 예전에 7년, 5년 전, 3년 전, 심지어 1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리플 얘기만 하면 그냥 리또석이라고 뭐 욕을 하고 했잖아요. 지금 세계 거래량의 20에서 25%가 누구다? 우리 한국인입니다. 왜요? 가격이 오르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밈코인 가격을 그렇게 많이 상장을 시켜놓고 나중에 펌핑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다 달라붙는다. 진짜 사야 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살 것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지금은 스트래티지죠. 여기 대주주가요. 이름만 다 다르지.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월가에 대표적인 월가가 이 스트래터지다, 뭐 대형 채굴 회사다,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싹쓸이 했어요. 왜?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심지어 이더도 안 사고 비트만 50만 개를 모았을까요? 더 살 겁니다. 묶고 더블로 갈 거고 전 세계에서 비트만 이렇게 아마 쟁일 겁니다. 그들은요, 명분이 없다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돈을 찍을 겁니다.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그들의 방식입니다. 돈을 찍으면 자산가, 빌딩주, 부동산 뭐 들고 있는 사람, 비트코인, 금덩이 그 사람들 예전에 이게 주식이었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를 사실은 뺏어오는 거죠. 그 명분이 코루나처럼 매우 치명적일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스테이블 코인, CBDC 등 디지털 달러, 뭐 미국이 디지털 달러 무제한 찍으면 디지털 엔화는 가만히 있을까요?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루블, 디지털 원화 다 같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셨던 불사조 그 화폐가 다 태워지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극도의 빈부 차이가 나겠죠. 돈이 휴지가 되면 가진 자는 더 리치해지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희소한 초량 자산을 모으자는 거예요. 희소한 거,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 지들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종이 쪼가리 말고 파생상품 말고 뭐 롱이다 숏이다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따지면 알트코인 투자를 저는 진짜 뭐 다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까지 봅니다. 핵심은 뭐냐? 뭐 밈코인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뭐 100배코인, 200배코인 뭐 시총 몇백이 넘어가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뭐 AI다 뭐다 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미국에서 찍어준 코인들 있잖아요. 미국산 코인들, ETF 후보들 지금 뭐 이제 그 코인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블랙락 서클이 찍었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미 홈페이지에 그걸 오죽하면 그거 올려놓겠습니까? 그 친구들로 이번에 크게 불리시라는 거예요. 투자금 여기서 5배, 10배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걸로 결국 뭐 한다? 강남에 아파트를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희소한 거 사라는 거예요.
그게 금이라면 금 사도 돼요. 그게 비트라 생각하시면 비트를 사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마저도 활성화가 되면 그 인공지능 이제 나중에 피지컬 로봇들이 다니면서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피지컬해지잖아요. 실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 원한다고요? 얘네도 비트코인 좋은 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도 비트코인 원할 겁니다. 빨리 사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왜 그리고 중요하냐? 지금 알트코인, 100배코인, 200배코인 할 수 있잖아요. 뭐 10배코인, 20배코인. 뭐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악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0.5개,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누구는 0.3개, 누구는 뭐 1개, 뭐 이렇게 있으시면 뭐 대단한 겁니다. 0.5개만 비트를 들고 있어도 알트코인 싹 다 날려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회복이 됩니다. 그게 비트의 힘이에요. 이게 비트의 힘입니다. 웬만하면 초우량 알트코인, 미국산 ETF 후보군 위주로 하시고 100배코인, 200배코인 하기보다 시드를 늘리시라고요. 시드를 늘려서 이렇게 지금 가격 형편없을 때 주워 담는 거예요. 저축 개념으로 가다가 사이클 플레이 하자는 거죠. 사이클이 뭐 지금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많이 폭등할 때 그때 잘 팔아서 뭐 하자? 다음 하락장 바로 사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사지는 않을 거고요. 비트코인이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한 3억을 갈지 4억을 갈지 전 몰라요. 근데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다음 하락장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비트코인 할 수 있으면 이더리움도 좀 모으면 더 좋지만 비트를 모아야 우리의 미래가 조금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